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 야 권력 빼앗아야 여 최소 저지선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선거 취재를 하면서 투표 직전에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린 선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 최소 저지선 달라고 호소하고 있답니다. 승리를 장담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최소 저지선 달라. 여기서 최소 저지선이 아마도 개헌 저지선 100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00석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헌 저지선 또는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지켜달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급전직하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공경에 처한 것일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3월 초는 국민의힘이 과반수 제1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3월 초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론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죠. 호주대사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렵게 되었다는 식으로 지금도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이런 의료 대란이 가장 크죠.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이 의료 대란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걸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잘한다. 의사들 나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이런 사달까지 벌어지도록 한 책임이 언론에 있는데 언론의 고유한 임무인 권력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고 권력에 대한 박수부대로 전락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려니까 미안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거는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 때문이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은 2월 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해가지고 2월 말 3월 초에 들어가면은 제1당 과반수설이 유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죠. 저는 2월 말 3월 초부터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사태를 예견하는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은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전망대로 갔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악화되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무능하게 본다. 오만 불통에다가 무능의 이미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이게 선거판에서 국민의힘을 아주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달 전부터 해왔는데 그 뒤에 진행 상황이 딱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능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또 상방향 소통에 참 미숙하고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 동안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 등등 그런 성격이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자 시절에 무리하게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 국방부실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그런 정책을 펼 때부터, 그건 정책도 아니지만은 그런 선택을 할 때부터 표출이 되었는데 이게 점점점 누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오만 불통 이미지로 가다가 의료 대란을 통해서 무능이라는 이미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권력자의 오만, 건방진 권력자에 대한 한국인의 독특한 저항심리에다가 무능이라는 이미지가 같이 붙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야기했죠. 군주가 피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멸받는 것이고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을 일으키면서 경멸과 원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게 조국 혁신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미워하는 마음이 반사작용으로 조국 혁신당 지지로 뛰었습니다. 아주 기괴한 심리적 반응이죠. 아마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정적 반응 속에서 지금 사전투표가 이미 끝났습니다. 의료 대란 속의 총선입니다. 의료 대란을 수습한 뒤의 총선이 아니고 의료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총선이 있었다. 이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 저지선 달라고 구걸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오만도 문제지만은 지도자의 무능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피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김승환 선생 언론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데 임진왜란을 다룬 7년 전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첫 권의 첫 문장, 항상 첫 문장을 이런 글로 담았습니다. 통치자의 무능은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참, 만번 벤다는 뜻입니다. 만번 참수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때는 선조를 이야기합니다. 선조의 무능 때문에 조선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 책임을 그런 식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통치자의 무능은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다. 이 이야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의사를 향할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여론의 손가락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그 결과가 4월 10일 총선으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첫째, 2,000명 정원,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2,000명 이나 늘린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 부분은 타협의 어떤 공간으로 남겨놓아야 되죠. 2,000명을 제시를 해놓고 이것은 타협 대상으로, 협상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2,000명 정원을 안을 던져놓고 이것을 타협 불가능한 일종의 성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 배수진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전사 이야기를 해서 조금 엉뚱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로 쳐들어왔을 때 칸나에라는 곳에서 결전을 했습니다. 그때 한니발은 배수진을 쳤습니다. 강을 등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칸나에 전투에서 아주 유명한 우회 전략을 펴가지고 로마군 한 6만 명을 그냥 도륙을 합니다. 세계 전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유명한 배수진이 있습니다. 1592년 일본군이 문경 세제를 넘어서 충주 지역으로 쳐들어올 때 기병을 데리고 간 신립이 배수진을 쳤습니다. 강을 등에 두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 결과는 전멸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조선 군대는 카르타고 군과 달리 사기도 엉망이고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수진을 치면 망한다 이거죠. 결국 신립도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니발의 배수진이 아니라 신립의 배수진을 친 겁니다. 즉 근거가 부족한 걸 가지고 또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0명 정원은 물릴 수 없다라고 배수진을 쳐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00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고 또 전공이 이탈이라는 데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배수진을 친 것이 밝혀지니까 이건 뭐 후퇴하면은 강으로 빠져 들어가서 죽는 거고 결사항전하려니까 이게 지금 점점 포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무능이죠. 지도자의 무능은 정보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펴면은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최고급,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이런 무모한 정책을 폈느냐.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 일을 안보 문제에서, 핵 문제에서 대해서 만약 대통령이 오판을 한다면은 나라가 결단 나는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무능은 전공의들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전공의들은 한국 의료체제에서 군대로 비교하면 막 고참병 또는 하사관 역할을 하는 아주 의료체제의 가장 중요한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도제식 훈련을 통해서 정교한 수술 기술 등을 배우고 하는 그야말로 한국 의료체제를 지탱하는 그러나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파업을 하면은 뭐 법으로 걸 수가 있지만은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사표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사표 쓰고 나가는 상황을 예측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일을 시킨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건데 헌법의 문제죠. 그런데도 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엄포를 놓고 전공의들을 직장 이탈을 사주했다 해가지고 의사협회 전 간부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전공의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탈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개혁을 이게 진짜 개혁이라면 개혁을 하려면은 개혁 대상에 대한 연구와 정보 수집이 있어야 되죠. 개혁 대상이 10만 명의 의사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개혁 방침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한 6만 명 이상은 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만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도, 대학생도, 전문의도, 교수도, 개원의도. 이래 되면은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상대와 싸우려면 상대를 분열시켜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분열이 아니라 의사 집단을 똘똘 한 덩이로 뭉치게 해놓고 이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어설프게 수사를 한다? 이래 되니까 더 반발이 강해지고 만 거죠. 이런 무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제목의 야 권력 빼앗아야 최소 저지선 달라 최소 저지선 달라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앞으로 아주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판이 뒤집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그리고 선거판이 종북 청산이 아니라 윤석열 심판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의 정책과 스타일에 있었습니다. 그 스타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데 문재인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잘한 점이 많죠. 그런데 스타일, 인성, 태도, 그리고 기자나 국민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태도를 보고 이번 선거의 향방을 국민들이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일종의 심리학이 작동하는 분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이런 농담을 합니다. 군사학자들이 1차 세계대전은 화학의 전쟁이었다. 독가스가 나온 걸 말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은 물리학의 전쟁이었다. 물리학자들이 만든 핵폭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월남전쟁은 심리전이었다. 월남전쟁에서 거지 같은 군대가 결국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긴 거는 이거는 심리전이다.
즉 이념 전쟁에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레토릭으로 설명한다면은 이번 총선이야말로 이게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선거가 되어가지고 한 달 사이에 국민 여론의 급변이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국의 보수 지형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윤석열은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적 가치를 모조리 포기했습니다. 그리해서 이기면 몰라도 그렇게 해서 져버리면은 더럽게 지는 거죠.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더럽게 지면은 재기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수적 가치를 포기를 해가지고 패배한다면은 이 패배가 좌파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열 것이냐, 아니면은 이 패배를 딛고 폐허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다시 재건될 것이냐 하는 거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